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별로 반갑지 않을 얘기를 할 것 같아서 벌써부터 죄송하네요. 예, 그러나 또 할 말은 해야죠. 우리 모두를 위해 공익적인 그런 걱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JTBC 조사는 물론이고 요 며칠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JTBC는 비례대표 조국 혁신당 찍겠다 19%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를 찍겠다는 32%. 네. 민주당 주도의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21%. 많은 분들은 더불어 21과 조국 19를 합해서 40으로 봅니다. 국민의당 위성정당은 32. 그래서 비례도 지금 그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합쳐서 40%에 이르고 있어요. 예. 이거 좋은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JTBC 조사는 더불어민주연합이 살짝 앞서는 걸로 나왔잖아요. 많이 쫓아왔지만 여론조사 꽃을 보니까 비례정당을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할 것인지 물었을 때 조국혁신당이 22.6, 더불어민주연합은 15.5 이렇게 나왔습니다. 국민의 미래는 19.1. 자, 오차범위 이 안에서 밀리는 거긴 하지만 하여간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러 갔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합치면은 조국혁신당 22.6, 더불어민주연합이 15.5. 그러면 38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미래는 19.1. 그러면 38대 19가 되는 거네요. 와. 이러면은 거의 2배가 되는 건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더해지면 아마 많은 우리 조국혁신당을 지지하는 분들 또 조국혁신당 돕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하고 조국혁신당에 입당하신 분들 그분들의 마음도 조국혁신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작은 집 큰 집 정도의 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예, 두 당이 모자람이 없는 협력 연대하는 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현재까지 보면은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또 생각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 뇌피셜이니까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주십시오. 조금 불편할 수가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워낙 사람이 못 돼서 조국혁신당에 대한 씻지 못한 의구심이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혹시 친문기획신당은 아닌지 하는 점. 친문기획신당이 뭐 그렇게 잘못됐느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걱정의 이유는 이재명을 적대하는 정당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입니다. 퍼쩍 뛰실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자, 잘 들어보십시오. 그 창당 발표 전날 조국 대표가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윤석열과의 전쟁 때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요. 조국이 얻어맞고 있는데. 게다가 대통령직을 내려놓는 마당까지 조국의 아내는 감옥에 있었고 조국 아내에 대한 사면권 행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요. 근데 그를 찾아갔단 말이죠. 저는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조국혁신당의 주축이요.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확인된 겁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사람이 조국 대표를 도와서 지금 이 창당 작업을 진두지휘해 왔습니다. 또 하나, 이 조국혁신당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인물이 바로 김어준 총수입니다. 지난 총선에 그 더불어민주당 공천은 누가 주도했습니까? 친문이 주도했잖아요. 친문이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더불어시민당. 이 당에다가 몰빵하라 이러면서 몰빵론을 주장했던 분이 바로 김어준 총수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몰빵론을 펼치지 않고요. 조국 혁신당의 실체를 이제는 민주당이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조국 혁신당을 언제 더불어민주당이 인정 안 했습니까? 아니 이재명과 가까운 분들은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디스조차 하지 않아요.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 대해서 듣기 좀 불편한 말, 갈라치기가 될 수 있을 말은 아예 하지 말라라는 게 또 이재명 대표의 뜻인 걸로 또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개혁을 위해서 협력하고 어떨 때는 선의의 경쟁을 하자 이런 취지죠. 이 정도면은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 연대 대상으로 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김어준 총수는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고 앞서서 제가 여론조사 꽃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보내는 그런 발언도 했습니다만은 근데 김어준 총수는 선거 때마다 큰 설계자가 되려는 뜻이 너무
강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죠. 우리 같은 나부랭이들은요, 그 역할이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 민주주의의 어떤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정당이 개혁성을 상실하거나 기득권에 빠져들 때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 정도면은 딱 알맞다고 봅니다. 그 선수로 뛰려다가는 2012년 김용민 꼴 나는 거예요. 선수로 뛰려고 하면 안 되고, 아니 뭐 물론 이제 정치인인데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뭐 유튜버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유튜버였다가 이제 정치에 뛰어드는 그런 일은 극도로 자제해야 한다. 그 인기와 여세를 몰아서. 자, 근데 최근 김어준 총수의 액션은 좀 과도합니다.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막 뭐 훈수를 두는 그런 격인 것 같은데, 아니 지난 며칠 전에 그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올라온 후보한테 뭐 이렇게 똑바로 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나 혹은 지방 의원들한테 잘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한 점은 요거는 좀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이야기로 들리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말이었어요. 김준혁 교수와 또 부승찬 대변인한테 했던 말이, 김준혁 후보처럼 완전한 신인은 박광온 의원처럼 지역에 12년 이상 터잡은 현역 의원들의 도움이 없으면 선거 굉장히 어려워요. 이러면서 박광온을 띄웠단 말이죠. 박광온이 승복했기 때문에 또 뭐 고마운 마음에 이런 멘트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튿날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박광온을. 이거는 좀 왠지 적절해 보이지 않고요. 또 시군구 의원에게 잘 보이라 이런 취지의 말도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여러분 시군구 의원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시군구 의원 공천은요, 사실상 국회의원이 합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고 또 당선되고 또 당선되면은 뭐 재선 3선 의원이라고 하는데, 이쯤 되면은 시군구 의원은 완전히 자기 신복이 되지요. 그러나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번 공천혁명으로 다선 중진 의원들이 대거 낙천했습니다. 탈락했어요. 45%의 현역이 교체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신인이 갔습니다. 이제 후보로 등록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은 손발이 돼줘야 할 분들이 바로 시군구 의원이거든요. 골목골목 정말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바로 시군구 의원입니다. 근데 자기에게 공천 주신 분이 이번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현역 중진이. 근데 지역을 잘 모르는 신인이 온다? 신인을 길들이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신인 보고 그 지역의 지방의원들한테 잘 보여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건 좀 굉장히 무겁게 다가옵니다. 아니 처음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신인은 시군구 의원을 어떻게 자기 사람으로 삼느냐, 이게 사실은 첫 번째 리더십 시험대에 오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경선에서 승리한 신인, 또 이번에 단수공천, 전략공천을 받은 신인에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지역구를 가꾸었던 현역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 또 도움을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세 중요하지만, 그 시군구 의원에게는 이번 득표 결과로 다음 공천을 결정하겠다라면서 분명히 언지를 줘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시군구 의원을 확실하게 이렇게 이 시스템 속에서 뭐 무슨 짓밟아라, 뭐 그 머리 위에 서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선거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선거 승리를 위해서 원팀이 되지 못하면은, 그것도 본인이 이 원팀의 그 우두머리가 되지 못하면은 그 선거에서 지거든요. 그래서 시군구 의원에게 이번 득표 결과를 보고 다음 공천을 결정하겠다, 이렇게 분명히 언지를 주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김어준 총수가 시군구 의원에게 잘 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군구 의원은요, 21대 국회의원 2020년 친문 공천으로 당선된 그 21대 국회의원이 공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친문 공천을 받은 시군구 의원을 잘 모시라고 이번에 친문 중진 현역을 탈락시킨, 경쟁에서 승리한 후보들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김어준 총수가. 친문을 잘 모셔라, 이런 뜻으로 저는 해석했습니다. 친문을 잘 모셔라. 저는 조국혁신당이 친문기획신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공천이 될 때까지 그 의심을 지우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친문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구 의원을 이번 경선으로 공천받은 사람들 보고 잘 모시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 내 친문 기반을 튼튼히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읽힙니다. 여기서 이제 불편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겠습니다. 당내 친문 기반은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모여간 이재명 대표 책임론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다음 대선에서는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 민주당의 그 대안이 될 그런 새로운 사람을 찾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친문 중진 시군구 의원을 잘 모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지 말을 좀 쉽게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의 강력한 서포터 김어준 총수께 여쭙습니다. 다음 대통령 후보 이재명 맞습니까? 그렇다면은 조국 혁신당을 의심할 이유가 없지요. 그게 아니라면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대체제, 바로 친문 대체제를 찾고 있는 중입니까? 이것이라면 김어준 총수께서 좀 더 솔직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아야 할 것은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 비례정당 지지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녹색정의당에서 많이 가져갔다고 하는데 아니 녹색정의당이 뭐 얼마나 있었어요 지지율이. 원래도 없었습니다. 지금 조국 혁신당이 거의 지금 민주당 그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을 능가하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녹색정의당에서 가져온 지지율만 있겠어요. 대부분 민주당에서 가져온 겁니다. 그걸 흡수한 거예요. 혹시나 조국 혁신당이 흥행하고 민주당이 비례에서 손해보는 것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좀 총선에서 부진한 성적이 나왔을 경우 이재명 책임론으로 몰고 가려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재명이 총선을 망쳤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흐름에서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이 후보로 나오면 안 된다 이 구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염려를 해보게 됩니다. 염려입니다 여러분. 맛이 같다 그러는데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 저는 다음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 아닌 다른 사람이 대선 후보로 나올 경우 이거는 승리를 장담 못한다고 봅니다. 2021년 재보선, 2022년 대선 지방선거에서 패한 민주당이 그 한 달 앞두고 2020년 총선 성적을 회복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 것은 그렇잖아요. 2022년 대선 지방선거 패배한 뒤로는 민주당이 과연 희망이 있는 정당인가 그런 생각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한 달 앞두고 2020년 총선 성적, 역대급 성적을 다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가능한 것은 이재명이 정말 무도하게 짓밟혔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칼에 찔려서 죽을 위기에 처하는 등 엄청난 고난과 고통으로서 축적된 것입니다. 수박들의 비협조 때문에 그 속이 문드러질 정도로 고통을 겪었지만은 참고 또 참은 결과예요. 이제 친문 기득권을 몰아내서 완전히 신상으로서 총선을 치르려고 하는데 신발끈을 다시 매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를 중심으로 신당이 나온다. 이 그림은 저는 그 그림이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명박 정권 치하의 민주당, 박근혜 치하의 민주당 때 민주당 지지율은 20%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다시 정권을 반납한 지금 민주당은 지지율이 20%여야 정상인데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사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그때 결국 구속영장 실질 심사까지 가서 기각이 됐잖아요. 그게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이 있었던 것이고 조국 혁신당의 현재 지지율도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승리로 이끌어서 민주당 우세 여론을 형성했고요. 이렇게 형성된 민주당 우세의 덕을 지금 조국 혁신당이 톡톡히 보고 있는 것이다. 부인할 수 없을걸요. 조국 전 장관의 불행, 비극은 사실은 전 정권 사람들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의 입장을 그동안 한 번도 꺾지 않았습니다. 한 번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은 검찰개혁의 깃발을 들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윤석열한테 진 사람입니다. 진 사람이에요. 그런 어떤 연민과 또는 미안한 마음, 여러 감정선이 지금 복잡하게 작용을 해서 이렇게 또 벼랑 끝까지 몰렸는데 이 사람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니 우리가 한번 지지해주자. 이런 갸륵한 마음이 저는 작동해서 조국 혁신당이 지금 힘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조국만의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누차 얘기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이 개인이 출마하는 거라면은 제가 발벗고 나서서 선거 운동할 마음도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만은 제 처지가 좀 그래서 나가면은 조국 전 장관에게 도움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당을 창당한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얘기는 아니. 다른 문제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은 이재명 대표 구상대로 병립형으로 갔다면은 애초에 병립형으로 가려 했던 거 아닙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고민정 씨 등이 연동형 비례제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분탕을 치고 이재명
대표의 방문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소수 정당을 보호하는 연동형 제도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 이렇게 고민정 역성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탄생을 하고 소수 정당에게도 의석을 배려하게 해준 건데,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조국 전 장관이 신당 깃발을 들었단 말이죠. 이런 탄생 배경에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이 못하는 일을 할 것이다.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라면서 민주당에 대해서 차별화를 하려는 그런 태도도 일부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분 얘기는 둘 사이는 이복 형제인지 아니면 카인과 아벨의 운명이 되는 것인지 불길한 예감이 든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열린민주당은 개혁을 한다고 했지 더불어민주당이 못하는 개혁을 하겠다면서, 또 공천에 불만이 있어도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을 못해서 투표장에 안 가는 사람들을 투표장에 끌고 가겠다면서 열린민주당을 올려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을 디스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단식 투쟁 후에 이재명 대표의 억울함을 인식한 중도층 2030들, 그들이 도리어 이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어떤 중도층 확장의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조국 혁신당의 경우 2030 중도층 지지는 그리 뚜렷하지 않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지층에서 가져오는 지지율이다 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조국 혁신당에 드러난 주축은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인사들입니다. 문재인 정부 민정수석실 휘하의 검찰은 민정수석실 관리하고 감찰하던 검찰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쥐잡듯이 수사했습니다. 백원우 비서관님 안 그렇습니까? 백원우 비서관님 맞잖아요. 뭐 많이들 이야기하고 또 이동영 작가도 얘기했습니다만 전반기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 이재명은 그야말로 악마로 매도됐습니다. 그 청와대에 있었던 한준호 의원 같은 경우 청와대에 있을 때는 이재명이 정말 뭐 큰 문제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다. 나중에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이 얘기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불편한 기조는 문재인 정부 말기까지 계속됐죠. 그래서 염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염려가 터무니없나요? 김용민이가 마탱이가 한 건가요? 자, 저는 뭐 민주당에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조국 혁신당이 처음부터 거짓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 지지세가 붙고 또 그렇게 해서 비례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될 경우에는 그때는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조국 혁신당의 공천 과정을 상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저만은 이 청산과 퇴출의 대상인 친문 기득권의 완전한 퇴장을 위해서 감시의 눈을 흐리지 않겠습니다. 제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조국 혁신당 비례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이재명 대표를 적대시했던 인물이 있다면 빠짐없이 그 실체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우리 민주시민 개혁적인 인사인 줄 알고 밀었다가 알고 봤더니 수박이었던 자들 때문에 얼마나 소가리를 많이 했습니까? 자, 이제 민주당 혁신 공천 얼추 됐습니다. 이제 조국 혁신당도 혹여나 있을지 모를 수박을 완전히 청산해서 쌍끌이로 윤석열을 끌어내리는 그림을 그릴 때가 왔습니다. 이 점을 이해해 주시고 조국 혁신당도 검찰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킬 강력하고도 또한 선명한 그런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원으로 들어가신 분들 있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다 좋은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당은요 조국의 간판을 건 당이지만 당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조국 같지는 않습니다.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당대표가 이재명 대표지만은 다 이재명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번에 수박들도 못 걸러낸 수박들도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검찰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킬 강력한 또 선명한 무기가 되는 조국 혁신당이 되도록 앞으로도 눈을 부라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제 더불어민주연합도 바람을 일으킬 사람을 앞세워야 합니다. 지금 보니까 시민단체에서 4명 뽑았는데 뭐 제가 아는 분들이 없어서 뭐라고 얘기하긴 그렇습니다만은 임태훈 소장은 참 훌륭한 분이죠. 그 펜코 같은 데서도 임태훈 소장 같은 분은 정말 필요한 그런 인물이다, 이런 평가를 하더만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도 바람을 일으킬 사람이 이제 필요합니다. 지금 민주당도 아직은 후보를 정하지 않았는데 민주당 몫의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 이제 결정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시민단체 몫으로 이렇게 또 오픈 프라이머리 비슷하게 했는데 진보당 색채가 뚜렷한 그런 분들이 대거됐다고 하대요. 어떤 당이든 조직세가 강한 당이 이렇게 경선에서
주도권을 갖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예. 그런데 이게 뭐 거의 지금 진보당이 다 독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지금 이 룰 자체가 너무 급하게 정해진 룰이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후보 교체를 요구했었는데 저는 여기에 동의합니다. 아니, 일단 이기고 봐야지. 이거 무슨. 저는 비례정당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실은. 굳이 해야 한다면은 모든 국민이 다 동참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뭐 당에서 추천하는 사람 없도록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당이 만들어졌으면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20번, 30번, 40번까지 정하자. 이런 입장인 것이죠. 예. 자, 이제 민주당 몫의 비례대표가 남았죠. 윤석열 타도 정권 심판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간판 주자를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국 혁신당과의 인물 경쟁에서 밀릴 수가 있어요. 위기감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서 대충 알지도 못하는데 뭐 참신하다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부르기보다는 좀 알려진 인물, 우리 민주 시민들의 가슴을 척실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인물을 좀 앞세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꼼수에 의해서 도돌이표로 끝나는 그런 정치는 이제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그런 공천 결과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예, 자, 그래요. 좀 마음에 상처를 드렸다면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친문 기득권 세력을 청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대선 때부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대선에서 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 대권 주자로서 이재명 대표 아닌 다른 사람은 없어요. 적어도 21대 대선에서는 이 판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음모와 시도가 여러분들께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선거 패배 책임론을 들고 나오는 자들이 있죠. 그 자들입니다. 그 자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좀 뜻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